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친일정객 윤치호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중도 좌파에 속하는 여운형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형은 1886년 경기도 양근군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무렵에 조부의 꿈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봤다. 그래서 아호를 몽양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서울로 올라와서 상동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심취를 했고, 아버지가 1908년에 돌아가셨는데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집안의 그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고 노비들을 해방시켰다고 그래요. 상당히 그 선각자적인 기상이 엿보이는 거죠.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임시정부의 애무부 차장직을 지내기도 했어요. 이 무렵에까지는 순수한 독립운동으로서 심혈을 기울였는데, 1917년 이 소련의 레닌 혁명, 공산당 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이 중국 상하이에도 그런 이 볼셰비키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운형은 볼셰비키당에 관여를 했고, 특히 이제 공산주의자인 이동희가 소련에서 상하이로 들어와 임시정부에 개입을 하면서 이동희와 상당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정점으로 한 그 자유진영과 또 이동희를 정점으로 한 공산진영 사이에 서로 이 대립 갈등이 생겨 독립운동을 하는데 어떠한 노선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분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동희와 여운형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여운형이 일제의 경찰에 체포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간 복역을 하고 나옵니다. 복역하고 나와서는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여운형의 주도로 건국동맹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비밀 결사 조직이지. 왜냐하면 그 일제의 눈을 피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해방이 가까워지면서는 건국준비위원회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은 이제 소련 의심이 강성해지니까 일본은 이제 패망 안 할 것이다, 이런 그 기미를 미리 알아챈 것 같아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이 조선총독부로부터 그 행정권과 경찰권의 치안권을 다 그 인수를 받아. 일본이 이제 패망해서 쫓겨갈 때 말이지. 그래서 여운형은 이런 선각적인 그런 그 안목에서 건국 동맹을 비밀리에
결성을 했다가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을 시켜서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권과 치안권을 전부 인수받았으니까 상당한 그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운형은 상해 임시정부의 그 법통성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나 상해 임시정부파들하고는 아주 관계가 안 좋아. 김구가 특히 여운형을 미워했다고 그래요. 이제 여운형은 이제 건국준비위원회에 이제 해방이 되고서 바로 이제 소련이 진주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이 박헌영을 끌어들입니다. 아주 이 박헌영은 공산주의의 그 좌파로서 이 극좌지, 극좌. 이 박헌영을 끌어들여서 이 해방 후에 그 건국준비위원회는 이제 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그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다시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때 이제 이 박헌영은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건국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해. 그리고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으로 선출되게 이르릅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을 조선인민공화국의 그 주석으로 추대를 했지만 이승만이 거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는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동에서 조선인민당을 창당을 하고 당수가 됐어, 여운형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선인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형상이 된 거지, 조선인민당은. 이 무렵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렸어요. 미영소 3개국 예상이 회담을 해서 이 조선이 독립을 했지만 스스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는 아직 미숙하다. 그래서 5년간 미영, 중소 네 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 소식이 국내에 들어오자 이제 이승만, 김구 이런 자유진영의 우익 자유진영에서는 신탁 통치에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그 조선인민당 이쪽에서는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해. 그래서 찬탁과 반탁으로 또 분열이 돼가지고 전국이 아주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이때부터 이게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이념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덕수궁에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결렬이 돼. 소련에서는 이 차안탁 인사들만 참여를 시켜야 된다. 또 이승만이나 김구 쪽에서는 모든 남한에 있는 정당을 참여시켜야 된다. 뭐 이런 문제로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이 됐는데, 이승만이 삼남 지방을 돌다가 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남한만의 그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강연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여운형이 이제 박헌영 일당은 물론 이제 반대를 했지만은 중도성을 지닌 그 여운형과 김규식, 조서왕 이런 사람들은 역시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또 반대하고 나섰죠. 여운형은 이제 중도지만 중도의 좌파, 중도 좌쪽으로 치우쳐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운형과 김규식, 안재홍 이런 중도파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는데, 이때 여운형은 그 좌우 합작 운동의 그 좌측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이 여운형은 이 중도를 지향하니까 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이런 당에 서한을 보내서 이 조선인민당하고 3당이 합당을 하자 이러한 그 공문을 보내. 그리고 3당 합당하면서 이 사회노동당으로 합치자 이렇게 전체가 이제 조선인민당, 신민당, 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이 사회노동당으로 이렇게 뭉치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이 3당 통합이 잘 될 리가 없죠. 결렬이 돼. 특히 이 박헌영 같은 완전 공산주의 극렬파들이 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박헌영과 여운형이 상당히 동지적인 입장에 있었는데, 이 3당 합당 주장과 함께 박헌영에게도 멀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여운형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을 하니까 김구하고 아주 굉장히 나쁜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데, 또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서 이승만 김구하고 또 갈라졌단 말이지. 이승만하고도 관계가 나쁘고, 또 3당 합당 문제로 박헌영하고도 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그래서 여운형은 점점 그 동지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중도 좌파로서. 그래서 이제 3당 합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운형은 독자적으로 근로인민당이라는 것을 1947년에 조직을 해. 자, 이렇게 되니까 여운형은 김구한테도 동정을 못 받고, 이승만한테도 동정을 못 받고, 또 박헌영한테도 동정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미 이제 1947년이면 이제 그 다음에 1948년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남한만의 그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때 아주 나라가 극도로 참 혼란 전국이지. 그래서 그 해에 1947년 3월 17일 새벽에 그 여운형의 집이 계동에 있었는데, 계동 집이 폭파가 났어. 폭파가 돼버렸어. 가옥이 폭파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해화동 로타리에서 개한들한테
저격을 받았어. 권총 사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총을 맞지는 않아서 모면을 했는데 이 이후로도 뭐 여운형은 수차 그 암살 위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1929년 그 중국에 있을 때도 정치 테러가 2번이나 있었고 8.15 광복 이후에도 47년 7월까지 한 국내에서도 뭐 8번 하여간 전무후무한 그 암살 테러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해화동에서 개청년들한테 저격을 받은 것이 4월 3일이니까 3개월 좀 넘어가지고 다시 해화동 로타리에서 트럭 한 대가 갑자기 딱 여운형 앞에 멈춰가지고 여운형이 탄 차를 가로막고 총격을 가해. 이때 그 주모자가 이제 한지근이라는 사람인데 여운형이 이때 가슴에 총탄 2발을 맞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다가 이제 절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62세. 그 묘소는 이제 강북구 우이동에 안치돼 있는데 여운형은 참 그 근본이 뭐 완전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자유주의냐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이 중도 좌파로서 하여간 통합을 하자고 하는 그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사람인데 불운하게도 여러 번 정치 테러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그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다 간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운형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 공산주의자 이 박헌영에 관한 역사 산책도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박헌영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